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채널은 해외와 외국인분들의 한국 감동 사연을 진정성 있게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숨겨진 명소에서 꽃피운 특별한 인연에 대한 것인데요. 과연 어떤 놀라운 만남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30대 여성 마리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늘 막연한 동경이 있었지만 사실 이곳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디어에서 접하는 한국의 모습은 때로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개인의 삶이 소외되는 것처럼 보였고, 또 때로는 다소 폐쇄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는 인상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국 여행을 계획할 때도 서울의 북적이는 도심이나 너무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좀 더 한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려 노력했습니다.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의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거대한 스카이라인과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사람들을 보며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는 과연 내가 이곳에서 내가 찾던 평화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여행의 첫 시작은 예상대로 복잡하고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도심의 속도감에 적응하는 것은 저에게 다소 벅찬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잠시 템플스테이를 통해 명상과 수행의 시간을 가지며 몸과 마음을 정화했고, 그 후에는 제가 오랜 시간 공들여 계획했던 숨겨진 한국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세운 계획에 따라 인적이 드물지만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가득한 장소들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찾은 곳은 강원도 영월의 섭다리 마을이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정취를 그대로 간직한,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평창강 위를 가로지르는 섭다리는 통나무와 솔가지, 그리고 진흙을 엮어 만든 소박하지만 견고한 다리였는데, 그 투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매년 가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 다리를 만들고 다음에 장마가 오기 전에 거두어들인다는 이야기에 저는 그들의 공동체 정신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리 위를 천천히 걷는 동안 멀리서 들려오는 잔잔한 강물 소리와 청아한 새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가 제 마음을 더없이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도시의 모든 소음과 번잡함이 사라지고 순수한 자연의 소리만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섭다리 끝자락에서 한 할머니께서 허리가 굽은 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천천히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할머니는 얼굴 가득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께 고개를 숙여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치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할머니의 미소는 제 마음속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충북 단양의 이끼터널을 찾아갔습니다. 수양개비 터널 근처에 있다는 정보를 보고 찾아갔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습니다. 초록색 이끼가 터널 벽을 온통 뒤덮고 있었는데 촉촉한 공기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이끼들의 모습이 마치 깊은 숲속 요정의 세계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이끼 터널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놀랍게도 아까 섭다리 마을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시고는 빙긋 웃으시며 반가워하는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랍고 반가워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세상에 여기서 또 뵙네요. 정말 신기해요. 하고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온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저에게 이끼터널 안쪽 더 깊은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자 할머니도 저를 따라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터널 안에서 특정 이끼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작은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저에게 이끼들의 역사와 그들이 품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인자한 미소는 저에게 큰 위안과 함께 깊은 교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상남도 고성으로 향했습니다. 구절산 아래에 있다는 폭포암과 구절산 출렁다리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폭포암은 깎아지른 듯한 벼랑에 위태롭게 자리잡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시원한 물줄기가 힘차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그곳에는 용의 꼬리에 얽힌 신비로운 설화가 전해지는 흔들 바위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 앞에서 간절한 소원을 빌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구절산 출렁다리 위를 걷는 동안 아찔하면서도 동시에 짜릿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리 아래로 아득히 보이는 깊은 계곡과 주변의 웅장한 자연경관은 정말이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다리를 건너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서 너무나 익숙하고 정겨운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또다시 그 할머니셨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할머니께 힘껏 달려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시고는 언제나처럼 온화하고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감격스러워서 할머니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어요? 정말 저희는 운명적인 인연인가 봐요. 라고 서툰 한국말로 더듬더듬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인연이여 인연. 이렇게 또 만나네. 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따뜻함과 더 없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이나 아주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시고는 조용히 무언가를 건네주셨습니다. 고운 천에 정성스럽게 쌓인 작고 동그란 조약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조약돌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없이 따뜻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조약돌을 받아들고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담아 할머니를 진심으로 안아드렸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더 할머니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경남 밀양의 달빛 쌈지공원에서 아름다운 밀양강의 일몰을 함께 보기도 했고 부산 연산동 고분군이라는 독특한 장소를 거닐 때도 스쳐 지나가듯 만났습니다. 특히 전남 담양의 명호천에서 다시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마치 오랫동안 약속이라도 했던 듯이 혹은 서로가 그곳에서 만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서로를 보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연못과 배롱나무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는 명호천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붉게 피어난 배롱나무 꽃을 감상했습니다. 언어는 여전히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통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직접 깎아오신 듯한 달콤한 과일을 건네주셨고 저는 할머니께 제가 가져온 작은 초콜릿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가졌던 한국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과 편견은 어느새 말끔히 사라지고 따뜻하고 정 많은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제 마음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저에게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따뜻한 정을 알려준 너무나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편견 대신 정이 많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라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는 마지막으로 부산역에서 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기차를 타시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거든요. 헤어짐의 순간이 다가오자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다시 한번 제 손에 쥐어주셨던 조약돌과 똑같이 생긴 작고 동그란 조약돌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아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인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에 숨겨진 명소들을 여행하며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습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강물, 신비로운 이끼 터널, 그리고 웅장한 폭포가 어우러진 풍경들은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아름다운 풍경보다도 저에게 더 소중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와의 인연이었습니다. 언어를 초월한 소통, 따뜻한 눈빛과 미소,
그리고 진심이 담긴 마음의 교류는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선사했습니다. 이 조약돌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과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는 영원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조약돌을 볼 때마다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그곳에서 느꼈던 따뜻한 감동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마리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낯선 땅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이 어떻게 우리의 편견을 깨고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화려하고 북적이는 관광지보다 인적이 드문 숨겨진 곳에서 만나는 작은 인연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의미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마리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에도 분명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만남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특별한 인연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